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창에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닉네임 이상주의자님께서 장문의 댓글 달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본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저도 대학 졸업 후 바로 군대 학사장교 가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복무하며 개고생하면서 돈 모으고 사비로 야간대학원 다니며 석사 따고 나온 뒤 사립대학교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경력직 공무원으로 국가직 거쳐서 지방직까지 왔는데 장장 12년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3살 첫 사회 생활했던 제가 12년 동안 일만 해서 배 나온 아저씨가 되었는데 남들은 이고생 코스는 생각도 안 하고 공무원 편하게 들어갔다. 돈 쉽게 번다라고 눈만 흘기더군요. 경력직 공무원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걸 위해 준비한 건 생각도 안 이야기 하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채 안 치고 7급부터 시작한다고 뭐라 비아냥대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왜 공무원 들어가면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왜 공무원 들어가면 왜 다 편하다고 생각하죠? 아니 웃긴 게 공무원도 아닌 사람이 제3자가 공무원 업무가 뭔지도 모르면서 공무원이 편하다고 편한 직장이라고 얘기하는 말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무식한 거 이거는. 예를 들어 웃긴 거야. 내가 그런 말 내가 댓글에서 많이 그 썰을 많이 찍었는데 뭐냐 하면 왜 소방공무원 얘기 나오면 소방공무원 편하다고 하는데 그럼 자기가 소방공무원 얘기하면 자기가 아니라 친구 얘기. 아니 자기가 소방공무원 일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편한지 안 편한지 어떻게 알아요? 남의 얘기만 듣고. 그리고 보면 그런 거야. 소방공무원도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방공무원 편한지 안 편한지 모르잖아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일해보고 판단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전에 그 소방공무원 한 10년 넘게 하신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로 이제 제보를 해주신 게 있어요. 저런 얘기하니까 정말 웃기다고. 아니 소방 이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친구가 뭐 화재 현장 얼마나 많이 가봤으며 사체를 얼마나 많이 봤겠냐고. 물론 휴게 시간이 많긴 하지만 다 힘든 거 이제 정말 힘든 현장 가기 위해서 몸을 비축하는 건데 막상 본인들도 이제 그런 안 좋은 현장 가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제 휴식을 많이 취하고 있음에도 정신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될 텐데 아직 뭔가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 저보고 이해 좀 해달라고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베테랑 소방관분이. 아니 좀 그런 게 많아. 자기가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 일 안 해봤으면서 공무원에 대한 정보도 모르면서 그냥 주변 지인 중에 공무원 한 명 있으니까 그 사람 한 명만 얘기만 듣고 공무원 편하다고 하던데 공무원 괜찮다고 하던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봐. 그 지인이 한 얘기하는 공무원도 그 수십 많은 공무원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안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표범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뭐 제가 공무원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고민 사연 그동안 보내주신 공무원도 많이 있고 댓글로 공무원 제보하신 분도 많잖아요. 제 방송 구독자분 중에 공무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표본이 많이 쌓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00명 분의 공무원분들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도 알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때문에 사람. 공직사회 어떤 경직된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 때문에. 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상주의자님. 공무원의 가장 큰 적은 민원인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다. 공무원의 가장 큰 적은 동료다. 이 말씀 공무원도 많이 공감하시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긴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민원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동료 공무원이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아니 사실 나는 공무원분들이 함부로 누구한테 편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와전을 많이 시켜요.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아니면 편한지 안 편한지 몰라. 여러분 보통 자기 직업 아니면 편한지 안 편한지 모릅니다. 안 그래요? 내 직업은 편한지 안 편한지 알지. 내가 해보니까. 근데 남의 직업은 내가 안 경험해봤기 때문에 편한지 안 편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소방공무원 업무도 안 해보고 소방공무원들이 이제 일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경험해본 게 하나도 없는데 편한지 안 편한지 어떻게 하나.
아무튼 고생 많으셨네요. 우리 그 댓글 적어주신 분. 12년 동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고생 끝에 그래도 공무원 들어오신 거 축하드려요. 예. 근데 막상 고생 끝에 들어왔지만 막상 편하지 않죠. 공무원의 좋은 직장은 사실이야.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요즘 같은 시국에 공무원 감 전문 직장이죠. 왜냐하면 일단 고용 보장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한 어드밴티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드밴티지만큼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 내가 안 잘린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내 내부에 안 좋은 직장 상사들도 안 잘린다는 거예요. 이 철밥통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 사람들하고 계속 쭉 가야 돼요. 특히나 지방직이면요, 보기 싫어도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직 사람들은 이 동네에서만 계속 돌고 돌고 하기 때문에 특히 윗사람들한테 잘 못 보이면 계속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근데 한 조직에 대해서 30년씩 일해도 본인 직업에 대해서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이야기는 다 참고만 하는 거죠. 그죠? 참고만 해야 돼. 맞아, 참고만 해요. 참고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참고한 수준이 아니라 기정사실화 시켜버리죠. 그 사람의 얘기를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분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 일이 그렇잖아. 자기가 한 일 말고 몰라. 왜냐, 옆 사람 일도 뭔지 몰라. 왜냐하면 공무원 일이 그런 거 각자 자기 맡을 일만 합니다. 한 사무실에 있어도 각자 맡은 업무의 범주가 달라요. 부서 안에도 같은 업무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공무원 일이라는 게. 사기업하고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사기업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같이 모아서 일을 하는데 이 공직사회는 좀 다른 게 각자 따로 국밥이에요. 다 같은 많은 직원들이 한 그 부서 안에서 일을 하지만 각자 맡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누구 일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와줘도 잘 협조 안 해줍니다. 어차피 내 일도 아닌데. 공무원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내가 도와줘봤자 내한테 얻는 것도 없는데 구태여 내가 뭐 도와줄까. 그리고 나중에 도와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특히 이 책임이라는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거 한번 공감하실까요? 현직 분들은. 공무원은 이 책임이라는 거에 굉장히 좀 정신병이 있어. 왜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담당자 누구냐? 이게 누구랑 같이 했냐? 이 당시에 근무한 사람 누굽니까? 여기에 대한 좀 공포감이 있어요. 이거 공감하실까요? 모든 공무원들. 이 해당 근무자 누구됩니까? 이 담당자 누굽니까? 이 기명 난이 나서 누구예요? 이 서류 책임자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내가 잘못하면 혹시 내가 나중에 이걸로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이 말 때문에 공무원들이 노이로제가 있어 이게. 이게 일을 똑바로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한 일이 잘못돼가지고 이 책임자 만약에 누군가 나오면 내가 만약에 이 일을 같이 하면 이 같이 하는 사람 누구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남의 일을 잘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예, 안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게 있죠. 면피 문화. 면피. 책임을 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예, 기본 처세 중에 하나가 면피할 수 있으면 면피해라. 그래서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 자기에 대해서. 예. 이거 많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사기업에도 그런 게 있긴 한데 공무원이 유독 심하죠. 예. 그래서 공무원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단 말이야. 아니 의원명 진짜 나오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타 사기업에 비해서 그만둔 사람이 적긴 해요. 월등하게 적긴 한데 그래도 생각해봐. 공무원은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들어오는 건데 이걸 그만둔 것 자체가 큰 거예요. 여러분 사기업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기업은 일하다가 그만두는 것도 많고 이직하려고 그만둔 사람도 많잖아. 중간중간 여러분도 일하다가 그만둔 좀 많잖아요. 사기업은 뭐 이직과 뭐 퇴직이 굉장히 자유롭고 좀 흔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은 좀 달라요. 공무원은 아예 이직이나 어떤 퇴직을 생각 안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평생 직장에다 못을 박아놓고 들어오는 거잖아. 내가 중간에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단 1도 아니에요. 1도 없어요, 그냥. 난 여기 평생 직장이다. 좋든 싫든 간에 여기서 청춘을 다 바쳐서 정년 때까지 버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을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만둔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는. 그리고 공무원 그만두고 나가면 굉장히 손해예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뒀겠지만, 왜냐하면 공무원 그만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이 그렇게 밝은 시각을 보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해. 아니, 공무원 좋은 직장인데 이 편한 직장도 그만두면 그럼 사회에서 어떻게 버티려고? 아니, 그리고 공무원 일한 거하고 사기업이 일한 거 다르지. 저기서 일한 거 캐봐야 우리가 뭐 어떻게 써줘. 저 사람도 사기업에서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공무원 시험 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해요. 하긴 뭐 국가기관에 일한 사람이 일반 사기업 같은 데 사무실에서 일하면 만족하겠냐고. 현장 가서 일하면 만족하겠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무원 그만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어떤 시각이나 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합니다. 훨씬 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래서 공무원들 많이 힘들어요. 많이 이제 고생도 합니다. 물론 뭐 사기에 계신 분들도 이제 고생 많이 하겠죠. 월급 받는 일 중에 고생 안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 여기 뭐 이런 말 있어요. 남들은 이 개고생 코스는 생각도 안 하고 공무원 편하게 들어갔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 남들은 이 고생 코스는 생각도 안 하고 공무원 편하게 했다. 그럼 본인은 왜 못 들어가는 거야? 본인이 이 편한 코스 왜 못 들어가요? 아니 편하다면서요. 편하게 들어갔다면서. 그럼 본인도 편하게 들어가고 싶잖아. 이 좋은 직장을 편하게 들어가서 본인도 들어가고 싶잖아. 그럼 왜 본인 못 들어가는 거야? 안 그래요? 본인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야, 너도 편하게 들어갔는데 나도 편하게 좀 들어가자. 근데 편하게 못 들어가자, 현실은. 웃기게 그런 거야. 사람들이 뭐, 좋다. 여기 편한, 좋은 직장 아니야? 근데 본인이 왜 안 들어가요? 웃긴 게 그런 거잖아. 어? 아니, 웃긴 게 그런 거야. 사람들이 웃긴 게 공무원 시험, 이게 과정이라는 게 정말 험난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니까 아마 이상주의자인데 들어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못 들어가면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이 찼는데 내년에 준비해야 되나? 올해 이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무서워 이게. 하루하루가 타들어갑니다. 공무원 시험 저도 준비해봤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나이 한 살 더 먹을 텐데 또 준비해야 되냐? 돈도 떨어졌는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이 걱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공무원 준비해본 사람들은. 떨어지면 어떡하지? 해야 되는 생각을. 뭘 편하게 들어옵니까? 아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 중에 뭐 경력직이든 공채든 특채든 편하게 들어간 사람 있습니까? 뭐, 경쟁률을 봤을 때 뭐 좀 더 이제 좀 덜 경쟁을 하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직렬이 있겠죠. 왜냐면 기념일마다 편차는 조금씩 다르니까. 근데 지금 공무원 시험 중에 편하게 들어간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직렬이 있겠죠. 찾아보면. 그런 것도 나는 공부를 해야 돼. 경쟁력이 다 있어.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공무원 경쟁이 낮은 쪽은 뭔가 안 좋으니까 낮은 거잖아요. 좋아서 낮은 게 아니라. 안 그래요? 공무원 직렬 중에 보면 이제 굉장히 낮은 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낮은 이유가 있어. 뭐 군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다른 직렬보다는 좀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뭐냐면 군무원 같은 경우 워낙 군인 아닙니까 군인. 직업군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부친번도 서고 당직도 서고 훈련이나 훈련은 다 나가고 거기다 돈은 적고 대우는 열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공무원 직렬 중에서 가장 퇴사율이 높은 게 이 군무원이에요. 군무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도. 지금도 이제 공무원 시험 봤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갈지 몰라요. 이게. 어떤 제도적인 어떤 여건이 안 좋아지면 나아질 게 없으면 또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쟁률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고 공부한다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지 않은 분들 이런 말 쉽게 하지 마세요. 듣는 분은 상처입니다, 이게. 얼마나 본인이 현실을 모르면 이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본인이 무식하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댓글 달아주신 분, 아까 채팅 치신 분,
이상주의자님. 아무튼 축하드리고, 뭐 현직 들어간다고 해서, 뭐 고생 끝이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내 신분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 해소가 되겠죠. 대신에 넘어가야 될 사람 많습니다. 이 조직에 보면 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또라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조직 안에 또라이들이 많은데 부디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랄게요. 이게 60세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60세까지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또라이 같은 사람들하고 20년 넘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좋든 싫든 간에 이 사람들하고 20년 넘게 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아니에요. 흑은이 3만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축하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